제미동포타운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가 코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입니다. 코암 인터내셔널은 샌프란시스코에 헤드쿼터가 있고요. 한국에도 코암 인터내셔널 주식회사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고요. 또 그 코암 인터내셔널과 그 투자 회사인 KTB증권이 같이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SPC인 그 KAV1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암 인터내셔널에서 미주 쪽 분양본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양우식 이사님이 나오셔서 이 송도 제미동포타운의 청약에 대한 그 실질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우식 이사님 나와주시죠. 어제 아틀란타에서 이걸 한다고 했을 때는 저녁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남은 회장님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님이랑 같이 이제 뉴욕 갔다가 샌프란 갔다가 LA까지 교민 들고 해보면 질문하는 거가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첫째, 내가 받은 돈이 과연 안전하게 유지가 되느냐. 둘째, 내가 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본 청약에 들어갔을 때, 본 청약에 들어가면 뭐 시행사의 회장님이 재미동포니까 잘 처리하기는 하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혹시 만에 하나라는 거가 있는데 그럼에도 내 건물이 잘 올라갈 것이냐. 셋째, 내가 이거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내가 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프라핏이 나올 수가 있느냐. 넷째, 이거가 세금 문제가 미국하고 트러블이 없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이거를 사용을 함으로 있을 때 재산 증식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5가지 종류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의 말씀 질문들은 경제자유구역 이종철 청장님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불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항목으로 지금 1%를 받고 있거든요. 청약금의 1%. 지금 대개 뉴욕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팔리는 거가 오피스텔 15평형, 25평형 하고, 그 다음 많이 팔리는 거가 16평형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25평형이면 원베드 원베스거든요. 그리고 16평형은 스튜디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가, 세 번째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놓으면 새가 어떤 게 많이 나가요? 저는 프랭클리하게 얘기합니다. 제일 작은 거가 프라핏이 제일 좋습니다. 왜요? 16평하고 25평이나 한 사람밖에 못 살아요. 요새 젊은 친구들도 집에서 곱게 자라서 그러는지 절대 남하고 같이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16평형이 그 25평형에 비해서 좀 비싸더라도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액수가 10만 불과 15만 불의 그 차이만큼 더 비싸게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5평으로 가시느냐. 내가 혹시 살지 모르니까. 그래서 25평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16평형 쓰시는 분들은 그제 청약을 이제 체크를 쓰시고 가시던 분인데, 그분의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론 없이 10% 10,000불씩을 6개월에 한 번씩 6번에 걸쳐서 내고, 그리고 나머지 4만 불을 내는 때 론 없이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락을 키버튼으로 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국에 갔을 때 그냥 anytime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론 없이 세입자 없이 그렇게 쓰시겠다라는 분은 딱 16평형 한 분이 계셨고요. 혹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살 수도 있다라는 분을 생각하시는 분은 다 25평형으로 가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데포짓 1%를 걸면 16평형이 1,000불이고 25평형이 1,500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 저희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요. 뉴스타 부동산, 뉴스타
에스크로에 보관이 되는 거고요. 그 액수는 6개월 후에 본청약이 일어나기 전에 anytime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자는 안 주지만 그 돈은 다 페이백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처리가 됐고요. 두 번째, 이게 본청약이 이루어지려면요, 한국에서는 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에서 허가가 떨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청약을 받으셔도 좋고 동시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청약이 떨어져야, 그 허가가 떨어져야 청약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10%의 돈을 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돈이 안전하게 준공 때까지 매달 6개월마다 내 돈 10%씩이 넘어가는데 과연 이 돈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1%는 에스크로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지만 이제 본청약이 일어나면은 이 돈은 한국으로 들어가죠. 근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한국은 많이 옛날에 비해서 뭐 좋아지긴 했다지만 뭐 미국을 닮아가랴 그러는데요, 한국도 많이 닮아갔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100% 보증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안 떨어져요. 근데 이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사인 저희 김동호 회장님이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지어질 수 없으면 국가에서 지어줍니다. 계약금이 이미 청약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국가에서 지어줍니다. 근데 아파트는 100% 맨다토리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옵션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하는 거라 그러는지 좀 시행사나 시공사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갑의 위치에 있어요. 을의 위치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순간에는 자기네들이 갑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오피스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장님이 오피스텔도 보증보험에 해라. 물론 보증보험은 일반 다른 보험보다는 비쌉니다. 요율도 비싸고 말도 안 듣고, 시공사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공사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착공비를 얼마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자기네들이 눈으로 착공이 되어야 10%가 완공이 되면 그 10%만큼 나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번째 했던 얘기, 마지막 완공 시점까지 개런티를 할 수 있게끔 오피스텔도 보증보험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제 여기 나오다 보면 저희 회장님이 개런티 하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내가 한국을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안전하게 관리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가 지금 회장님이 하시던 개런티 하신 것처럼 다른 강남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그 여기서 나오는 프로핏을 각 통장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회사를 설립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강남에서 했던 걸 때 저희가 벤치마킹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세를 놨을 때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쉬고 싶을 때 15일간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합니다. 지금 반포 아파트에 있는 3,000세대에서 이거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게스트하우스 숫자가 6개입니다. 6개 갖고 물론 이제 빠듯하긴 하겠지만 1년 12달 돌아가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23개를 플랜할 예정입니다. 21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보름씩을 쓸 수 있게끔 돌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또 경제적으로 문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세금 문제. 세금 문제는 저희도 지금 사실은 그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뉴욕에서 CPA 한 분이 일어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한국과 미국은 세금에 대해서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냈던 세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는 다시 차지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10만 불을 내가 프라핏을 벌었어요. 한국은 이자가 세율을 10,000불을 내야 된다. 근데 여기는 20,000불을 내야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10,000불을 냈습니다 라고 세금을
신고를 하면 거기서 그래 내가 2만 불을 내야 될 때문에서 한국에 1만 불을 냈으니까 1만 불을 제외하고 나머지 1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는 돼요. 하지만 내가 냈던 1만 불에 관계없이 나는 우리 법률에 의해서 2만 불을 세금을 내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게 한미 조세 협정이더라고요. 이제 그것까지 이제 미국 CPA에서 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연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트 주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방 세금이 있고 주 세금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아마 주 세금은 좀 아마 틀릴 수 있다고도 보는데 연방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주 세금이 있고 연방 세금이 있고 이거를 갖다가 이 한국에 있는 집에 대해서 여기에 냈으면 여기는 100%안 내도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에서 세율에서 그거는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어치를 내야 되는데 5,000원어치를 한국에 냈으면 나머지 5,000원어치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세금, 연방세금 한번 총 내야 될 액수에서 그 액수만큼만 빼주는 거지 그거를 아예 빼주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세금 문제가 이제 처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투자 가치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제 저희 그 남은교 회장님도 그때 9월 5일 날 인천시장에 와가지고 했던 연설을 하실 때 이 VIP 좌석에 남은교 회장님도 앉아서 경청을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오늘 두 번째로 촬영해야 틀어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그 인천시장에 멘트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11월 달에 그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 녹색 기후 기금이 저희 나라의 1년 예산보다 많더라고요. 1년 운영하는 액수가. 그거 유치가 올 11월 달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위치가 서울하고 인천하고 이제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기후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후진국에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인천에다 하는 거가 맞지 않느냐고 인천이 신청을 해서 뭐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여기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거기 내용으로 보면 인천시장은 이거 되면 내가 한 2배는 오를 거라고 뭐 얘기하고 다닌답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은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인천시장은 시민이 직접 뽑는 정치인이고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은 공무원입니다. 1급 공무원이에요. 차관복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LA에서 공항을 가는 도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 속에서 인천시장은 2배가 오른다고 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2018년이 됐을 경우에는 그 비슷하게는 한 150%는 되겠지. 공무원은 역시 보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몇 년 후에 2015년의 말에 저희가 이거 완공이 되고 2018년의 내용을 누구도 개런티는 못해. 바로 내가 이걸 사고 있으면 시행사에서 그만 알아서 7% 수익을 내줄 수 있어요? 보증해 주세요? 저는 못 해줍니다. 하지만 왜 전문가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있고 정치 전문가가 있고 다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바라봤던 그 프레딕트는 거의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큰 뭐 이런 리먼 브라더스 같은 그런 큰 사태가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 한에는. 그래서 저희 지역은 그런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LA 지역에서 하나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 청약이 250명, 230명짜리를 했는데 자리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화상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분한테는 저희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약 베이스로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청약을 하셨던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날. 근데 그분들 중에서 한두 분이 내가 이거를 사실은 내가 써서 뭐 하겠냐. 자식을 주려고 했는데 이 자식이 역시 인터넷에 검색을 해갖고 해봤더니 송도 지역이 공실률도 많고 거기 안 팔려서 난리라더라. 이러니까 나 이거 안 가질래.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에 나와서 송도가 안 팔렸던 거죠. 분양가가 너무너무 높았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송도는요 120대 1이었습니다. 그때
분양이 청약이 영순위로 해가지고 120대 1이 걸렸는데요. 분양가가 1,500만 원대였어요. 저희가 지금 그때부터 지금 저희가 분양하는 거가 1,180인데 이 분양가로는 절대 그 사람들은 안 팝니다. 그죠?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공실률이 있고 뭐 이게 안 팔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요. 거꾸로 몇 달 전에 대우 프로주에서 했는데 4대1 났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드리는 뭐 카드라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은 뭐 오늘 제가 잠깐 샤워장에서 이렇게 한국일보 여기 신문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틀란타 지역이 많이 올라갔다 지가가. 그러나 예전의 가격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란다. 그거는 송도도 똑같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송도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이거 안 살려요 엄마 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 그 검색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회장님께서는 이번에 그 청약을 하러 들어오셨던 분이 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러 오시라고 저는 웰컴합니다. 근데 그 분들이 오시는 비용을 저희가 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들어오셔서 여기 물건 보고 현장 보니까 괜찮네 라고 해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청약 선생님과 잠시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오시는 분이 본 청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신이 차고 오신 한 분의 이코노믹 속 비용은 저희가 다시 환불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저희 회장님이 말씀하셨을 만큼 저희는 저희 물건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요 이걸 보면 다른 애 청약하는 데 보면 화려하게 하는데 왜 이런 거를 갖다가 이거 배너 하나로 끝을 내리나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다 그 청약했던 분들이 다시 내야 될 페이백 할 돈이에요. 그리고 저거 플랜은 뭐 누군들 못합니까? 제가 왜 이거 하나 송도 투어리즘 가이드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이거 하나를 저희 50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이거는 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거는요 단돈 1억만 주면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기 하시는 선생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가 이렇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설득하는 게 아니고 보여드리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온 거고요. 그리고 오늘 자리가 마침 조촐해서 참 좋은데요. 사모님 저기 가실 때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저야 뭐 이거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일은 없습니다.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저희 거가 저렴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거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죠. 환경 좋아야 되고요. 오션 비율이 되고요. 경기 좋아 주위에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있어야 되고요. 국제학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 저렴해요. 이 조건에 맞는 데를 고르다 보니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저희 남문규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사실은 막 아시는 것도 많고 막 이거를 해드리고 싶은 거서 말을 하다가 보니까 약간 했던 거가 인천에 지하철이 안 갖춰졌는데 그것만 갖춰지면 좋아요. 여기에 사실 약간 보충해야 될 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저기 이쪽에서 캠퍼스타운 역이 오픈이 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해가지고 서울로 가는 거는 일반 지하철이고요. 광역 지하철이 따로 생길 예정입니다. 가령 그 광역 지하철이 광화문에서 인천 송도까지 플랜이 잡혀 있는데 그 플랜대로 가게 되면은 20분이 채 안 걸리는 걸로 나와요. 그거 아마 여기에 나와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하셨던 거가 이종철 경제자유구역 청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공무원답게 그런데 이 비즈니스가 언제 끝날지를 모른대요. 플랜은 잡혀져 있는데 이게 아마 2020년 정도는 되어야 이게 되지 않을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남문규 회장님께서 지하철이 안 갖춰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쪽 이제 며칠 전에 났던 저거 중에서 기사 중에서 이제 또 저희 송도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오는 기사가 뭐가 있느냐면요. 국제 대학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 그 부지 바로 옆에는 제 캠퍼스 타운에서 저희 부지가 있고 뒤에 아파트가 30층짜리 한 섹터가 있고 그 뒤에가 바로 연세대학교 부지인데요. 거기는 지금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가 국제 그 대학 타운이 있습니다. 네, 대학 타운에 지금 겨우 들어와 있는 거는 뉴욕 주립대학 하나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어젠가 그젠가 났어요. 이렇게 해서 또 송도가 또 여기가 그러면 교육에 좋다고 그러더니 이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개교하고 있는 거는 뉴욕 주립대학이지만요. 내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기는 이미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본청약을 하실 때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건물은 다 들어가 있고 그냥 학교는 거기 들어가서 그냥 개교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타운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의 플랜은 청장님이 어디 몇 군데를 해놓은 게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바라보는 이 기사들은 그렇죠. 제가 처음에 저는 지금 영종도에 사는데 영종도에 투자할 때 사람들이 다 야 너 그거 왜 사냐? 이 IMF 때 너 그거 왜 사냐? 그랬던 상황이에요. 저희 형님이 매일경제 기자였는데 매일경제 기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육두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지. 이 IMF 때 영종도가 땅을 왜 사냐 그랬어요. 그때요 저 18만 원 주고 샀거든요. 공시지가 250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현재에 대한 프레딕트가 기사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미래에 대한 퓨처 포텐셜 파서빌리티는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명회가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와서 그거를 보셔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결정을 하시는 순간에 하시면 저희가 비행기표 하나는 페이백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저기 회장님 그때 그 컨벤션에 오셔갖고 한인 회의 하실 때 거기 쉐라톤 묵으셨죠? 지금 거기를 3일을 지금 저희가 방을 3를 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3일 동안 그 근처에서 재밌게 보내시라고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근데 거기가 컨벤션 같은 게 많아요. 한상회의라든가 이러면은 그냥 30층, 40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다 세를 내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있는 동급의 호텔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거기에 맞는 동급의 호텔들을 저희가 3일을 어레인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여기를 오느라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택시를 타고 LA 공항을 오는데요. 갑자기 앞에 911이 있는데 사람 하나가 누워있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한테 저렇게 911 한번 부르면 얼마나 들어요? 천불을 좋게 들죠. 한국 119 부르면 얼마인지 아세요?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저희는 119 부르면 그 119가 들어와서 그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는데 무료입니다. 돈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의료시설이 저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환절기 때 한 번씩 병원 편도선 부어가지고 가시거나 무슨 병이 있어갖고 피부과를 가신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요. 의료보험에서 70% 내고 저희 10% 내요. 3,000원 내요. 물론 이제 디스크립션비 1,000원 더 내고 해서 4,000원 내요. 특히 나이 드셔가지고 자식들한테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세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그 자식들한테 부담 안 지고 노후 생활을 갖다가 편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이 딱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거를 아까 저기 오셨던 분하고 얘기도 했지만 여기 나오는 걸 보면요. 지하철에서부터 이제 지하철 이 액시스 보면요. 딱 저희
타운 앞으로 하나만 딱 뻗어져 있어요. 그렇죠? 보셨죠? 네. 같은 동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요, 그 지하철을 비를 맞지 않고 건물 내에서 지하철로 들어가는 거를 저희 용어로는 초역세권이라고 해요. 역세권이 아니고 바로 옆동은 역세권이에요. 왜? 지하철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한 10m를 거열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저희처럼 지하로 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는 초역세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요, 한국에서는 가격에서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분은 한국에서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는 아닌데 한국에 있는 사람도 사고 싶어 할 수 있는데 내가 한번 얘기해보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돼요. 저희가 이게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같이 분양을 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을 따로, 그러니까 시민권자고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런 재미동포들한테 이런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가요. 법적인 근거가 올 9월 달에 법안에 상정 예정인 법률안에 제외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걸 혜택을 주자라고 했던 법안이 이번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하시면 그랬잖아요. 40층? 1층? 가격이 차이가 나죠. 외야층은 어떻게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회장님께서는 40층하고 1층은 가격을 똑같이 해라. 그리고 한국에서는 청약으로 해갖고 청약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못 골라갑니다. 전부 돌려가지고 자기가 나온 번호, 동호수 이거 못 바꿉니다. 내가 영순위를 하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렸더라도 그걸 딱 뽑았는데 101호 뽑았어요.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청약을 포기를 하잖아요. 영순위가 없어져요. 하지만 저희 회장님이 말씀은 먼저 선택한 사람이 동호수를 먼저 지정할 권리를 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밑에 층이나 비로얄층 사시는 분들은요, 어쩔 수 없지. 이게 재미동포의 똑같은 심정이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얼마나 되셨어요? 뭐 청약이?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고 온 거가 72번이었는데요. 그 72분들한테는 근데 다 높은 층만 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17층 이하로만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지기가 그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가 17층이 맥시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17층 이하로만 하겠다는 분도 계셔요. 이래서 사람의 니즈가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뭐 선택을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40층 이상까지는 제가 뭐 개런티 해드립니다라는 말을 그냥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장님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되도록이면 페이퍼를 드려라. 아까워하지 말고. 그래서 저 아까 그러셨죠? 재미동포하고 외국인의 비율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법률 규제는 없습니다. 뉴욕에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미동포가 반절도 못 차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재미동포 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돌면서 재미동포 타운의 그 퍼센테이지를 끌어올리려고 해요. 저희들의 목표는 50% 정도까지 하면 50% 이상이 되면 재미동포 타운이 되지 않을까. 말을 써도 남들이 다. 다른 데는요. 뭐 저기 유럽 쪽이나 무슨 일본 교포가.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회장님의 컨셉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필리핀하고 베트남 이쪽이 재미 동포들이 이제 연금을 받아가지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데가 그런 데밖에 없대요. 필리핀 이거는 베트남 이런 데는 내가 2,000불 정도 받아서 뭐 특별히 차불리지 않고 이렇게 쓰면 이 정도는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남은 회장님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10만 달러, 15만 달러 가지고요 절대 한국에서 어디서 집 못 삽니다. 근데 10만 달러, 15만 달러 해가지고요
그 초역세권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65세 이상이 되면은 이 지하철 오고 대중교통이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를 오퍼레이션 하지 않고 하면은요 2,000불 충분히 한국에 씁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 질문 중에 하나가 평당 관리비가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제가 평당 관리비는 이제 계약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풀러봤습니다. 16평형에 5,000원대입니다. 아마 5,000원 정도 세팅을 해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6 곱하기 5면 5, 6, 3, 7, 7만 원, 8만 원 정도 나와요. 그거에다가 관리비에다가 자기가 썼던 전기세 이런 거 정도 더 하고 나면 관리비로 워낙 교민들은 건강하게 생활하시더라고요. 저희 스테이시 상무라고 아까 여기서 사회 보셨던 분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3주, 그 다음에 저희 송도에서 3주를 이렇게 백앤프로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25평형, 지금 딱 저희가 쓰는 25평형짜리에서 사시는데 관리비 얼마 나오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나오면 16만 원. 그 다음에 가령 식구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패밀리들이 와가지고 더운 여름에 에어컨들을 좀 틀어주고 겨울에 난방 틀어주면 25만 원, 30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로 그 스테이시 상무가 사는 거기가 포스코 더샵 똑같은 오피스텔인데요. 그거보다는 저렴할 겁니다. 단위론이 싸더라도 저렴할 겁니다. 그러면은 2,000불 가지고 차 안 걸리고 먹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좀 살아가실 만한 조건으로서 저희가 이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나머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고요. 제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틀어드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귀에 안 들리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으면 이게 그 말이었네. 이게 들리거든요.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